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로 뛰기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수동적인 시청자가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대중 참여형 방송인데요. 50+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50+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0+ 라디오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장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 50+ 라디오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미영 선생님은 지금 그래도 몇 번 스튜디오를 다녀가셨고요. 네. 이승희 선생님 오늘 또 처음 뵙는 얼굴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학교 이야기인데요. 네네. 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네. 학부형들 이야기예요. 네. 주로 이제 3월 하면 네. 봄 소식도 있고 또 신학년 또 새 출발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달이에요. 맞아요. 특히나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 네. 굉장히 이 3월이 감동도 있고 설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이런 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희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걸 생각하면 뭐 유치원 졸업할 때부터 사실 좀 뭉클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뭐 줄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감회가 들지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우리 이승희 선생님은 또 어떤 감정이셨어요? 저는 길 하나 건너 초등학교인데도 네. 아침에 데려다주고 끝나는 시간 교실 앞에서 네. 아이 얼굴이 보일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보다 제가 더 불안해했어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예, 짐작이 갑니다. 엄마들이라면 다 알 것 같아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러서 뭐 아이들이 잘해낼까 뭐 그런 걱정이 사실 많죠. 네. 근데 일반 부모들도 그러는데 이보다 더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계시다고요. 예, 바로 한국의 그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네. 사시는 분들인데요. 네. 바로 다문화 가정 엄마이에요. 네. 예,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보면은 그 전주시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네. 1,086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2.8%. 네. 그중에 1학년은 169명인데 2.7%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네. 이런 그 인구 증가에 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래도 한국에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 그리고 그 입학한 자녀를 만나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헤아리지를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한국에 온 지 8년 되었고 자녀가 3명, 네. 첫째가 1학년에 입학하는 캄보디아 출신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니 벌써 이렇게 되었나. 대결하고 건강하게 커져서 기쁜데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잘 다녀서 별도 준비한 건 없어요. 방문 교육을 아이가 받고 있어요. 학교 진도에 맞게 국어, 쓰기, 수학 등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맞춤 교육해주고 공부를 게임처럼 해서 재미있어 해요. 유치원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좋아요. 걱정되는 것은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라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친구들이랑 싸울까봐 걱정이에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데 저는 육아로 참여할 수가 없어서 방문 교육 서비스를 받았어요. 한국어 육아 국적 취득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국 생활 모르는 것 고충 상담도 해주셔서 힘들고 지친 제 삶에 의욕과 희망을 갖게 했어요.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유, 뭐 또박또박 말씀도 잘하시고 생각의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네요. 아이 셋을 키우시는 캄보디아 출신의 엄마의 얘기였는데 어느 부모 마음과 다를 바가 없군요. 그런데 그 입학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학교 안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좀 예뻤어요. 머리랑 옷이 엄마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았어요. 이제 아는 친구도 있고, 저보다 키 큰 친구도 있어요. 손 씻고 밥 먹었어요. 밥, 미역국, 반찬은 마카로니, 고기랑 반찬이랑 떡이 있고요. 좀 괜찮았어요. 그 쓴 시간이 좋아요.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웃음이 절로 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마카로니 좀 괜찮았다고도 하고요. 1학년에 이번에 입학한 거죠. 네. 네, 정말 귀엽고 목소리에서도 그 상기된 느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역시 아이들에게는 급식 시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학교 생활도 아주 건강하게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학교가 마음에 드는가 봐요. 학교 선생님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네. 네.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언어도 이제 한국인이죠. 네. 예, 또 문화 차이도 거의 없는데 네. 외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네. 중도에 입국한 자녀의 경우, 이 경우는 또 같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도 네네. 상당히 다르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현재 외국인과의 재혼 가정이 내국인과 재혼보다 2배나 많다고 하던데 재혼 가정도 취재를 해보셨나요? 네. 엄마는 한국에 온 지 10년 되었고 네. 작년 10월에 입국한 자녀가 3명. 올해 초등 1학년, 3학년에 입학한 재혼 가정 베트남 엄마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은 초등학교 과정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기간이 5년인데 비해 한국은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 과정이 달라서 적응이 좀 어려워요. 특히는 언어, 문화, 역사다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잘 안 돼서 방문 교육 신청해서 받고 있어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은 집중 교육하니 바르게 익히고 있어요. 엄마의 말은 가끔 안 들어서 큰 소리를 내거나 혼내기도 해요. 1학년에 입학한 둘째보다 큰 애가 더 걱정돼요. 산만해서 집중은 못해요.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엄마 주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 있으면 남편은 일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도 입국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그 예상하신 대로인데요. 네. 이제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는
부모도 또 새 부모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한테도 적응해야 되는데 언어도 갑자기 달라지고 네. 또 교육 과정도 다른 상황에 또 들어와야 되고요. 문화도 다르죠. 또 새로 그 한국 역사도 또 배워야 되고 해서 네. 뭐 정체성 혼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작년 10월에 입국해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낯선고 한국만도 또 몰라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학교 급식도 맛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양하고 좋아요. 친구들 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수학이 좋아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 하고 싶어요. 네. 네. 참.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네요. 네. 뭉클합니다. 듣기 네. 어렵죠. 그래도 예. 이해는 가요. 무슨 네. 말하고 싶어 하는지. 예, 방금 들으신 내용은 네. 엄마가 한글로 적어준 것을 낭독한 것입니다. 네. 네, 현재 한글을 읽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유, 근데 수학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서 네. 네, 희망이 보였어요. 이러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50플러스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정 또 그리고 재혼 가정이 특히 좀 어려움이 적응하는 데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두 가정 모두 받고 있는 네. 방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문 교육 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는 한국어,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로 나뉘어지며 한국어 교육 서비스 대상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이며 부모 교육은 결혼 이민자, 자녀 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한국어와 자녀 생활은 80회기, 부모 교육은 40회기로 주 2회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자의 신분증이나 등본을 지참하여 사회복지 창구로 가셔서 사회복지 급여 제공을 신청합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가형은 전액 무료, 나형은 일부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등급 판정은 당해 연도만 유효합니다.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방문 교육 서비스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캄보디아 엄마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베트남의 가정 얘기도 들어봤는데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의 그 교육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런 말씀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네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이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속적인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아이템을 생각을 했었을까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희 회원님이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이 방문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교육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14년이나 되셨군요. 네. 이제 보람된 점은 같이 목표를 정하고 함께 공부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네. 기쁨이 정말 크고요. 네.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저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사명감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어려웠던 점을 말하면 네, 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저로 인해 감염이 된다면 네.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했어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답답하죠. 그럼요. 네. 대화 시 얼굴 표정, 입 모양을 보고 하는 것과 네. 아닌 경우 소통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발음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도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네.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얘기해서 네. 교정 연습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국어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났었잖아요. 네네. 그 구강을 확실하게 입모양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이주 가족의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마스크를 쓰고 교육하면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다문화 가정은 더더욱 그 또 서로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역할을 하도록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데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14년이 지났는데도 이주 여성의 삶,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에 빨리 동화를 시키려고 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주 여성을 동등한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요. 네. 보조를 하는 이런 처음에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한국 음식을 못 먹냐, 왜 한국말을 빨리 못 배우냐. 우리 시각으로. 예, 우리 시각으로. 그런데 이제 14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네. 그럼 거꾸로 네.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 시아버지 되시는 분, 남편분이 그럼 다른 나라 말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 네. 이제 이런 것도 해보니까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것을 이제 서로 그 실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주 여성 그러는데요. 초창기에 한국이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그 혈통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네. 이주 남성의 경우는 네. 한국 여자가 조국을 배신한 것처럼 네. 예, 그런 그 다문화 가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주 여성은 굉장히 지원을 하고 한국말 배울 때도 있는데 네. 이주 남성은 또 그런 상대적으로 게 그건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남성의 경우는 네. 혈통이 이제 달라졌다 이런 시선부터 시작을 해서 언어 배우기도 힘들고 네. 또 가면은 거의 여성들만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 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이승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접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처음엔 이러한 삶이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겨져 안쓰럽게 바라보고 그 용기에 가상함을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이중언어, 다양한 문화 경험 등 그 자원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의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제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네, 요즘에는 이런 시각은 많이 개선이 된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2세대들이 사실은 또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많은 사회적으로 시각도 달라지고 또 지원과 또 여러 가지로 같이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그런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새학기
또 시작하면서 소감, 고충, 계획을 듣고요.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올해부터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끝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또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문화 가정을 가까이에서 이웃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느끼는 고충과 그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고충이 똑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출산율 하면서 이주 여성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네. 여자 혼자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저도 결혼하자마자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둘을 낳아야지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그 여성이 그 재생산을 해야 되는 몸 그런 시각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물론 많은 것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출산율과 다문화 가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이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국에 왔지. 네. 출산율을 높이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고쳐가면서 네. 동시에 한국 여성들이 그간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도 같이 반성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승희 말씀 네. 없으세요? 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이제 흔쾌히 취재에 응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걸음씩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느끼면 아이도 약점으로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밝히길 꺼리지 마시고 강점이 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현장에서 또 느끼신 여러 가지 감상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족의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또 어려움,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50+ 라디오 커뮤니티 2기 샤라라 플러스 팀의 회원이신 장미영, 이승희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번호 063-281-5267번입니다.